처음에는 응해주셔서 약간 깜짝 놀랐거든요. 왜요? 하플리가? 아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지? 하플리가? 왜요? 카메라 한번 보시고 네.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플리의 창업자이자 디자이너인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표님 인터뷰를 몇 개를 찾아봤는데 진짜요? 인터뷰에 공통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네. 어떤 브랜드인가요? 하면은 이제 맞아요. 대표님이 한복의 H와 적용하다에 어플라이를 해서 하플리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인터뷰마다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공부해왔습니다. 보통 이제 한복이나 이런 전통적 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글 단어도 되게 많이 쓰시고 한국적인 게 연상되는 이름을 좀 많이 쓰시는 편인데 네. 저희는 하플리라고 하니까 이게 어디서 온 단어이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해피에서 온 건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항상 이제 인터뷰할 때 고정 질문이기는 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복을 비롯한 이제 한국의 유산 헤리티지를 포함한 H랑 이제 적용하다라는 어플라이 두 단어를 합쳐서 이제 하플리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저는 한복을 다루는 브랜드로만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어떤 브랜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쇼룸 들어오실 때 보면은 영어 슬로건이 있거든요. We create new styles by breaking free from stereotypes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편견을 이제 깨나감으로써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한다라는 그 문구가 있거든요. 그게 저희를 가장 좀 잘 대표하는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통이라는 게 되게 고정관념을 가지기 쉬운 주제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러한 것들을 좀 벗어나서 우리 고유의 좀 미랑 멋을 현대에 적용하고 이런 좀 현대 이런 흐름이나 좀 실용성을 반영한 좀 패션 디자인 한다 이러한 뜻으로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복의 매력에 반해서 이거를 시작하셨다고 맞아요. 들었습니다. 네. 상박하후? 맞아요. 의 매력. 외우셨어. 상박하후의 매력이 어떻게 빠지게 되셨나요? 요새는 국나들이 많이 가지만 그때는 붕을 한복을 입고 나들이 간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우연히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상덕동인가 어디에 되게 예쁘게 한복을 입고 나들이한 스냅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이 무슨 졸업 기념? 이런 걸로 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이제 뭐 졸업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나도 한복 그렇게 한번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되게 단순하게 이제 광장시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장시장에 가서 처음 한복을 딱 맞췄는데 제가 그때 약간 몸에다 컴플렉스가 좀 있었거든요. 옛날에 한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녀시대 때부터 시작된 그 스키니진과 너무 예뻐요. 막 잘 어울리는 한국 패션에 암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런 옷들을 입으면서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제 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한복이 위에는 되게 슬림하고 밑에 되게 풍성하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거 상박하우라고 하는데 그 실루엣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입은. 그때부터 좀 한복을 좋아하게 되고 한 2년 정도 한복 덕질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님은 하플리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셨나요? 이제 사람들마다 한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게 바라보고 한국인이라면 한복에 대해서 저는 사실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만큼 제가 일을 하면서 더욱더 느낀 거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각자의 모든 다양한 한복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 혹은 고정관념 아니면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가 한복을 어렵게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복이라는 단어랑 개념을 더 확장하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한복에 담긴 다양한 것들을 좀 현대에 맞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생활 양식이나 우리가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에 맞게 디자인하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 네, 한복의 개념 확장한다. 한복을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플리의 특징이고 독보적인 점이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본격적으로 디자인한 게 2018년도부터 제가 디자인을 했거든요. 디자인 제가 쭉 보니까 너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매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나를 뽑기가 되게 어렵고 약간 카테고리화해서 내가 이때는 요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이런 것도 저도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플리가 되게 이거를 잘한다 라고 좀 저희 내부에서도 스스로 좀 느끼는 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실용성이에요. 두 번째로는 확장성이었거든요. 세 번째가 이미지화 시키는 것. 어떠한 것을 좀 각인시킬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지금 또 이런 세 가지 방향성 및 능력을 바탕으로 좀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많이 좀 알려지게 된 계기가 2019년도에 저희 이사님이 사실 들어오셔서 런칭을 하신 브랜드인데 저희가 조선호랑이라는 브랜드로 크라우드 펀딩에서 1억을 달성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확 알려지게 된 좀 계기가 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했던 디자인들이 제가 말씀드린 실용성과 좀 이미지화적인 부분에서 확 느껴지시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단청 원피스가 약간 얘는 그런 존재예요. 예쁜가 하는데 입으면 항상 예뻐. 약간 이런 거 아세요? 이 친구는 이제 이미지화를 말씀을 드리고 확장성을 말씀을 드렸던 게 소매에 단청 자수가 수놓아져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문양은 고려청자 시리즈로 국중박물관에서 품절 있었던 미미다리랑 같이 이제 콜라보해서 제작했던 문양이에요. 한국적인 모티브라던가 이미지 좀 새롭게 보여주는 확장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컬러 같은 경우도 좀 되게 직관적으로 단청이 이런 초록색 그리고 남색 이런 것을 되게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냥 딱 보면 단청 같다 라는 느낌이 좀 들 수 있게끔 많이 이미지화를 했었고요. 실용적이었던 부분은 지퍼를 그때 단 한복 원피스가 없었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지퍼를 안 달까? 지퍼가 편한데 이렇게 앞에는 기 청식인데 저희가 그냥 아예 셔츠기처럼 카라 형식을 이렇게 긴 모양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었고 그냥 지퍼로 그냥 편하게 입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쇽 열어서 입으실 수 있도록 개발을 해서 한복 되게 예쁜데 되게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딱 바로 입을 수 있게 개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조선호랑이 자켓은 얘는 2022년 버전이긴 해요. 편하게 만들고 싶었던 부분은 남자분들 타겟으로 해서 이제 이사님이 기획을 하셨던 디자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해봤을 때 남자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뭘까라고 했었을 때 졸음이라고 저희 둘 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버클 형태로 해서 그냥 끈을 끼워서 편하게 입을 수 있게 좀 디자인을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가장 애정이 가는 애기들이기도 해요. 약간 너무 처음에 만들었던 애기들이라. 근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광장시장에서 저는 첫 한복을 맞춘 추억이 있는데 사실 광장시장이 1층에 있는 모든 한복집이 다 없어졌고 2층에 있는 한복 업체도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 공장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의 그런 오리진이란 게 있잖아요. 저희의 원천이 사실 한복 원단이고 전통 한복인데 그럼 아예 시각을 바꿔서 한복 원단을 조금 더 다르게 써볼 수 없나? 좀 이 개념을 확장할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 2라고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두 개인데 첫 번째로는 그 옛날 빈티지 한복 원단 80년대 90년대는 결혼식 때 무조건 한복을 입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남아있었던 원단들 더 이상 팔리지 않았던 거를 좀 재해석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헤리티지 오브라고 해서 그런 호 프로젝트라고 해서 옛날 빈티지 원단들을 다 이제 새롭게 디자인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요거는 제가 입는 것인데 네크라던가 이런 부분 한복 모티브로 하고 뒤에는 이렇게 한복 자락 모티브로 이렇게 열리거든요. 한복의 여민 형식을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플리츠, 한복 주름을 플리츠 형태로 하고 뭔가 덧대어진 느낌, 여며지는 느낌이나 레이어드된 느낌으로 이렇게 스커트 셋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저희는 이제 그래픽을 저희 브랜드 스토리나 그때 컨셉 맞춰 다 직접 기획을 해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랑 같이 개발을 하는데 단청 이제 재해석한 이게 페이슬리 그래픽이에요. 이 한복 원단 위에 이렇게 DTP 프린팅을 해서 깔끔한 형태의 이제 블루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정말 그런 실루엣적인 것만 보여주고 기장 정도, 약간 한복은 짧은 기장 정도만 보여주면서 네크라인을 보면 이제 한복은 동정이라고 해서 흰색 배색이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건 진짜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중국이랑 일본에도 없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네크를 일반적인 그런 카라 형태지만 흰색 배색을 넣어서 좀 동정의 이미지를 준 이런 형태까지 좀 확장을 해나가면서 작업을 했던 게 그 시기인 것 같아요. 한복이지만 형태는 더 그냥 더 현대적으로 보여주면서 디테일들만 조금씩 한국적인 거를 넣었던 그러한 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저 이제 후드라던가 데님 좀 새로운 소재 이런 거를 시도하는 것도 저희는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해서 이제 후드티도 만들고 집업도 만들고 데님 같은 것도 좀 만들었던 게 또 저희 좀 한 세 번째 카테고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수진님이 그 엘드 1호로에서 화족도 한복이라고 저희 옷을 입고 화보를 찍고 표지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나름의 저의 네 번째 파트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한복이 사실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입기 위해서는 특별한 날 아니면 되게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은 날 어떤 이벤트성으로부터 입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전통 한복보다는 조금 더 지금의 이미지에 맞는 현대의 감성이라던가 사람들이 뭔가 드레스를 입을 수 있을 때 한복을 입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좀 디자인을 했던 거였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약간 주변 분들이 프리는 되게 힙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게 예쁘고 볼드한 거 못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할 수도 있겠다. 보여주는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근데 저도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볼드하고 되게 단아한 것도 잘할 수 있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너무 또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우와. 이거는 저희 시스루 저고리인데요. 저고리 같은 경우는 되게 쉬어하게 비치는 소재로 해서 전통 저고리 형태와 거의 유사하게 디자인했어요. 비스티에 같은 경우는 한복을 보면은 치마가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통 한복은. 그래서 말기라고 하는 흰색 부분, 몸에 이렇게 감싸서 묶는 형태와 밑에 본 치마라고 하는 이제 치마가 있는데 네. 저는 이거를 분리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기가 사실은 이렇게 묶는다는 특성을 봤었을 때 서양의 코르셋과 되게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말기를 좀 재해석한 비스티의 탑,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코르셋으로 이렇게 여며서 스타일링 하실 수 있게끔 했고요. 스커트 같은 경우는 여기 키링이라던가 놀이개를 다실 수 있게끔 디링을 부착을 하면서 착용은 지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밴드 어느 정도 체형의 변화가 있으시더라도 착용하실 수 있게끔 했고 주머니가 있어서 좀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게끔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힘든 일이 많았다고 인터뷰를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힘든 시기를 넘길 수 있는 원동력 같은 게 있으셨는지. 수신발언 해도 되나요? 네. 저는 힘들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아 정말요? 제가 느꼈을 때가 힘들다는 것이 막 너무 힘들다 이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든 시기가 다 있고 그쵸. 잘하고 싶은 시기가 다 있고 하는데 그게 되게 기억이 남을 정도로 막 그렇진 않거든요. 매일매일 일은 생기고 매일매일 하고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다지 기억이 나는 힘든 시기는 막 대시보면 많겠지만 그래도 이제 전공자가 아니니까 진짜 처음엔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쵸. 난리였어요. 진짜 난리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못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를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약간 그 덕후의 마음이 좀 있어서 그 마음이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걸 좀 하고 그 순간들을 그래도 잘 지나갈 수 있고 좀 많이 경험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선호랑이는 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건지. 저는 솔직하게 조선호랑이는 제가 기획하지 않아요. 한국적인 거나 이제 옷에 대한 이해가 제가 훨씬 높다 보니까 네. 전 디자이너로서 디자인하는 역할이고 기획이라던가 사람들에게 인스피레이션 줬으면 좋겠어는 이사님에게서 보거든요. 계속 이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신 저희 코파운더인데 앞에 되게 막 긴 스토리가 있지만 검색을 하시면 그의 인터뷰도 나올 거예요. 원래 그분이 세계 여행을 한복 입고 하셨어요. 그 세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이제 나 한국에 와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복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일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 반년 정도 일을 하고 나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장이 너무 좀 아쉬운 것 같다. 한복을 좋아하거나 전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고 많을 텐데 제안하고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다. 뭔가 여성을 위한 생활한복 아니면 좀 특별한 날에는 웨딩한복 이런 것들인데 너무 특정화된 이미지만 있는 것 같다. 여자지만 되게 캐주얼하고 젠더리스한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남자도 뭔가 이런 한국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너무 그거를 한 가지 이미지로만 오히려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조차, 핫플리조차. 그래서 남녀 상관없이 좀 젠더리스한 그런 캐주얼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선호랑이 기획이 쪽쪽쪽쪽 됐던 고로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조선호랑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성별, 체형, 나이 이런 것에 모두 구애받지 않는 좀 자유로운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미지보다도 좀 한국적이라고 느껴지는 것들 그러면서도 한국적인 것에 조금 좀 강하거나 좀 멋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더욱 실용적으로 또 이 사람이 패션을 되게 좋아하시다 보니 산산기월에 있는 사람들도 조선호랑이 입을 수 있어야 되고 되게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입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디벨롭 해가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번에 핫플리를 조사하면서 처음에는 옹고지신이 생각났어요. 근데 좀 더 찾아보니까 벚꽃창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게 완전 핫플리와 조선호랑이에 어울리는 사자성어인 것 같은 거예요. 과거의 지식과 법을 바탕으로 현대의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 근데 그 근간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 사자성어네요. 인터뷰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건가요? 뭐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네. 와. 저희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걸 해놓으면 네. 그 틀에 완전 갇혀버려서 맞아.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좋아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